반갑습니다. 강남 선비입니다. 두산R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R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면서 최근에 제 영상에서 고영을 신규 매수하시면 한번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주 영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났다고 또 가입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산RBT는 역사적인 단기 저점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제 의견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늘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아무리 승률이 좋고 확률이 높아도 지금 시장 상황이 제 생각과는 달리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3,800과 3,600 사이가 최저점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3,500 가까이까지도 떨어질 확률은 있겠지만 이 상황이 온다면은 한번 용기를 내셔야 된다. 만약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과거에 이제 급락장에서도 늘 그랬지만 여기서 용기를 낸 사람이 추가 폭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도주를 잡은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주도주가 어닝 컨센서스 그리고 어닝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조선주들이 당시의 주도주였는데요. 현대마린엔진, 한화엔진,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가 4월달에 매수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APR도 매한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 기대치가 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나열해서 본다면은 결국에 현재로서는 이제 주도주는 AI 내러티브가 강한 종목군인데, 현재 이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와 무관하게 이제 뉴스 관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원자력은 테마주일까요? 아니면 실적주일까요? 저는 이제 수주 관련해서 이제 산업재는 수주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계 그리고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이제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어쨌든 수주가 많이 되면은 이제 후행해서 주가가 오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원전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에 대한 미리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기대치를 반영할까? 1분기, 2분기, 3분기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지정학 관점에서 보면은 AI는 현재 전시 상황에 준하는 투자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군비 축소 게임, 내실 균형은 확장이다. 이제 사실 AI 버블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자꾸 이제 두산RBT를 얘기하면서 AI를 얘기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AI는 원자력, 천연가스가 없으면 이제 전력이 문제가 되고, 전력 인프라가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가장 핵심은 중국과 미국이 총 전기 생산량이 2011년을 거치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올라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이제 생산부터 제조, 생산부터 해서 첨단 기술까지 안 하는 게 없어요. 그쵸?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에 이제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주항공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분야,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앞서 있는 건 사실이나 국가를 뒤쫓아오는 국가 중에 가장 이제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위협 국가인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이제 지난 50년간 단극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제조업 국가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의 굉장히 위상이 높았고, 그 돈 많이 번 거를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첨단 기술을 위해서 고등 과학 기술에 투자를 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다극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GDP가 유지가 되는 순간 일본과 중국과 영국은 미세하게 올랐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크게 올랐죠. 여기서 보시면 중국, 그렇죠. 중국이 이만큼이 커졌습니다. 이만큼이 커졌어요. 원래 1900년대 보면은 굉장히 미세한 이제 미국의 거의 그렇죠. 미국의 한 10분의 1이었나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죠.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커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단국 국가의 영향력이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국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2011년을 거치면서 국제 내전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실제 보시면은 강대국들의 상대국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위협을 평가한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한 거지만 임진왜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결국에 이제 조총과 화승총을 이제 조총과 화승총이라는 표현보다 같은 건데 이제 조총을 이제 일본이 먼저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 제가 이제 AI로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직접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쵸? 이제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AI 직접 수혜가 있는데 이런 쪽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쵸? 1티어, 탑티어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단기로 급락하니까 SK하이닉스 급락하네, 효성중공, LS레틸 급락하네. 당연하죠.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제가 사실은 24년 3월 21일, 24년 5월 21일, 5월 19일, 24년 5월 18일 각각 다 산업재를 매수를 강조했고 그 이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주를 매수를 강조했는데 제가 매수하라고 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 지금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로 급반등할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700억 분이 안 되니까 오늘 900억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는 매수를 강조할 수는 없고 고영 같은 종목이 조금 현실성이 있다.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그래서 고영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수익 나가지고 멤버십에 지금 가입하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두산엘비티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가 실제로 제가 두산엘비티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보시면 작년 4월에 두산엘비티를 이렇게 21,000원과 25,000원에 매수를 강조했었고 4만원을 돌파한다. 그리고 최근에도 52,000원, 53,000원에 매수 강조했고 그리고 9만원과 11만원 간다. 지금도 7만원과 8만원 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최대치로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30%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68,000원과 65,000원 사이 지지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11만원과 12만원 갈 확률이 있는데 두산엘비티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전을 안 쓴다면은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자 지출이 많아지는 거겠죠.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필연입니다. 필연.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011년대 거치면서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전기 생산량이 올라갔는데 미국 내 연도별 신규 원자로 가동 대수 추이를 보면은 1992년, 96년을 거치면서 그죠. 이제 대규모 원전 건설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뭡니까? 그쵸. 뭐 여러 원전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이후에 원전이 서방 국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서 이제 제외시킨 거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그 어느 국가, 그 어느 지도자 대통령도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앞에서는 뭐 전 인류의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전 국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웃냐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친주식 증시 정책으로 주식 시장이 올라갔지만 실제로 올라간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 LS레틱 같은 AI 내러티브가 강력했던 주식이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카카오 주식 안 올랐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그쵸?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트리온 주식 갖고 있다? 안 올랐어요. 그쵸? 안 올랐습니다. 수익이 하나도 안 난 거거든요. 그쵸? 안 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전력인프라는 최근에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23년 6월 1일에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 얘기했고 24년 8월 7일에 조선 제약바이오 반도체.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 이제 반도체 그리고 원전 조선. 그쵸? 조선 쪽이에요. 그래서 조선 쪽은 전혀 떨어지지 않죠. 조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두산에너비티 같은 건 저는 솔직히 멤버십에서 직접 매수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다면은 신규 가동 원자로 대수가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두산에너비티가 오로지 기대감만으로도 2020년부터 해서 그쵸?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았던 주식들이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 시젠, 이런 종목들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셀트리온, 그쵸?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지지분진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결국엔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 AI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참고로 22년 후반에 AI가 시작됐고, 우리가 과학기술의 흐름상, 사이클상 아무리 못해도 4, 5년 그러니까 23년부터 하면은 23, 24, 25, 26 아무리 못해도 26년 말, 27년 말까지는 이 AI가 버블의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연방정부 이자 지출이 커지지 않으려면은 원전을 미국이 프랑스든 우리나라든 그 어떤 국가랑 함께 하든 원전을 새롭게 그쵸? 중원기로 바꿔야 돼요. 두산에너비티는 목표 주가가 지금 이제 11만원, 12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포워드 PBR과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8.69배, 116배. 제가 포워드 PBR이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69배가 11만원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12가 14만원, 여기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코스피가 지금 같은 하락은 지금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 8% 찍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마이너스 8% 찍었어요. 그쵸? 자,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떨어졌다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면 3700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3700 전후, 그러니까 3800이 깨지는 순간이 굉장히 공포 구간이 되고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이 라인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3500과 3800 사이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한 번쯤은 있을 확률이 있다. 근데 그거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800이 깨지는 순간에는 한 번쯤 매수를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3900, 3800 예를 들어 3900 밑에서 여기서는 일단 한 번씩 40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한번 반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게 예를 들어 삼성전기인데 MLCC 관련해서 2026년에 쇼티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급락이 나와서 여기가 처진다고 해도 빠르게 반등합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사실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종목의 베타 값은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첫 번째 바닥이 날 수 있고 최종으로는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40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48만원 전후, 그러니까 49만원과 47만원. 왜 이런 지금 숫자를 대입하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HD 당시에 올해 4월에 실제로 조선주가 아무런 리스크 없이 노이즈도 없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5%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베타 값이 낮은 주식으로. 근데 베타 값이 높은 HD 현대마린즈는 당연히 마이너스 27%까지 나왔겠죠. 그쵸?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4월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4월로 분석을 해보면은 대략 이 정도. 그쵸?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인데 두산에너비티는 마이너스 30 계산을 하는 게 맞고 보시면 마이너스 30이 여기니까
자, 여기니까. 그러면 68,000원과 65,000원, 6만원, 뭐 여기까지.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0%. 그러면 52만원. 근데 왜 자꾸 제가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염두에 두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한 번씩은 노이즈가 발생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질 걸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홀딩은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늘 얘기했지만 저희 멤버십에서 SK하이닉스를 이때부터 시가총액 280조부터 제가 350조 조와 420조 사이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70조입니다. 370조예요. 저는 이제 단언컨대 지금은 이제 시즌2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이제 다시 550조 전후를 갈 확률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수익 났다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최근에 많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370조인데 저는 이제 370조와 350조 사이에서는 357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48만원 전후니까 여기서 5420 하면은 그죠, 대략 그죠, 5, 6에 30 하면은 대략 마이너스 6, 7%는 더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략 6% 계산하면 대략 그죠, 350조, 시가총액 지금 380조입니다. 350조 전후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550조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거죠. 먹을 거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70% 수익 전후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550조와 600조 사이를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두산 LBT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산 LBT의 시가총액이 제가 이제 시가총액 3위, 4위 라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 바닥에 있을 때였어요. 그쵸? 근데 두산 LBT가 어느새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9위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와 LG에너지솔루션, 아성까지는 도전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지금 뭐예요? 46조가 60조를 넘어서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5위로 가는 거는 뭡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니까 대략 이제 50조, 55조만 넘어서면은 두산 LBT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뭡니까? 대략 20-30%의 상승률만 나오면은 5위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가 된 게 어떤 시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2023년 초였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3년 여기서 중순 24년 넘어갈 때 이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AI가 시작됐다. 두 번째 22년 말에 시작했으니까 23년이었고, 두 번째 미국의 달파라는 고등연구기관에서 23년을 앞두고 반도체 후공정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23년에 가장 크게 올랐던 주식이 한미반도체. 22년 말에, 그쵸? 지금도 이제 달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 시스템, 그리고 군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군함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주식 중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잖아. 이 정도면 안 떨어지는 거죠. 그쵸?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 이제 현대중공업, 이게 대표적인 군함 관련주잖아요. 그쵸? 그렇죠. 진짜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보면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려고 폼을 잡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24년에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원자력 특별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매수해야 된다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뭡니까? 내년에 26년에 여러분들 단언컨대 가장 큰 시장의 화두는 뭡니까? 저평가된 주식 석유화학이 오르는 게 화두일까요? 아니면은 뭡니까? 2차 전지가 오래 쉬었으니까 이제 2차 전지 올라오는 게 화두일까요? 뭐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화두일까요? AI 버블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진짜 버블이냐, 그쵸? 진위 여부겠죠. 진위 여부예요. 그러니까 26년에 가장 큰 화두는 결국에는 AI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보시면은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좀 쉴 수는 있겠습니다. 제 얘기와 달리 실제로 저는 이제 오늘도 멤버십 회원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물 드려 고형 올라올 때 제가 잘 알려드렸고,
그러다 보니 회원분들이 수익 났다는 분도 계시고 뭐 한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산이 결국에는 꾸준히 올라가려면은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 시장보다 더 먹어야 돼요. 시장은 30%, 40%, 50%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100% 이상 자산이 증가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손실이 나는 구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이제 두산 레러빌티 두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올해 말까지 체코 원전이 수주 잔고가 반영되면 그게 이제 내러티브가 결국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수주한 불가리아 원전 2기 무지 허가 취득 2026년에 FID 체결 예정. 그래서 폴란드 원전 기자재까지 수주를 하면 26년, 27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산 레러빌티와 MOU를 체결한 페르미라고 하는데, 페르미 아메리카 2030년 초반 가동을 목표로 대양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원자력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이런 주식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 원자력을 하려면 결국 프랑스 아니면 한국인데, 한국처럼 대형원전, 가스터빈, 그리고 SMR까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논스톱으로 제작해낼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비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26년은 미국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파트너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초입에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가 최근 몇 년간, 최근 1, 2년간 흐름이 상당히 올해 특히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AI 버블이 끝났다, 이제 깨졌다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익이 잘 났었는데 손실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지금부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멤버십에서 3,800 이하를 눈여겨보십시오. 3,800 이하.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얘기했던 게, 코스피 이제 3,800 이하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저는 3,800 이하, 3,500 이하가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는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특징을 우리가 왜 하락하나 볼 때 AI 버블 때문에 하락할까요? 저는 AI 버블은 뉴스입니다. 뉴스고, 실제 하락한 이유는 지금은 실제 하락한 이유가 모멘텀 때문에, 펀더멘털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시장이 보시면은 코스피 50일 이격도 기준으로 보면은 115%가 넘어가는 순간, 제가 이제 115%를 찍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115%가 여기입니다. 115% 넘어가는 순간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기간 조정으로 빠졌어요. 8월까지. 저는 참고로 당시에 7월 달에 보시면 이제 멤버십에서 계속 한국조선해양과 7월 달에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마린지 하나엔진 같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삼선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죠, 뭐 2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은 그때 지금 깨졌을 때 이후에 이제 50일 이격도가 여기서 보시면은 110 이하로 빠지고 105 이하로 빠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105 이하로 빠지는 순간이 저점 매수의 순간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103이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1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750이 깨지는 순간, 그러니까 3800이 깨지는 순간이 이제 100에 가까워지는 순간인데, 여기서 첫 번째 110 이하로 빠질 뻔한 이 순간이 한 번 저점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지금 다시 뭡니까? 105 이하로 빠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저점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기어코 50일 이격도가 100 근처까지 왔다가 갈 것인지, 이거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주식, 제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10월 30일과 32일에는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현금 비중을, 수익률이 10% 전후되는 종목은 일단 매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0월 30일이 여기서 보시면은 현 시점 수익률 10% 이하인 종목은 비중 수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0월 30일 현 시점 종목별 수익률이 10% 이하인 종목은 일부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매수 권한 유치에선 대다수 종목들이 30% 이상 수익인데 수익률이 적다는 것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신 물량입니다. 10% 이하 수익 종목은 매도와 비중 줄이세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굉장히 폭락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사실 보시면 10월 30일부터 폭락 나온 종목들은 거의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 나온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도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10월 30일 전후에서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10%고 한 번 더 올랐다고 해도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죠, 지금 위치가 마이너스 뭡니까 18%까지 하락이 나왔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히 그러면 이제 50만원 전후에서는 최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최대치의 하락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요. 4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가 최저점일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이보다 더 떨어질 확률도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전혀 이제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이 조금 지지부진해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파보나치 비율로도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번 잠깐 계산을 도와드리면은 이제 파보나치 비율로도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52만원 내외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여기서 떨어진다 오른다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거의 저점에 왔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뭐 두산일비티도 매한가지고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제가 두산일비티 계속 이제 7만원 8만원 라인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을 했고 두산 같은 경우 제가 70만원 80만원 60만원 라인에서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이거 단기로 85만원 8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한번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잡으면 마이너스 뭐 20% 내외가 75만원이고 마이너스 30%면 뭐 70만원까지 나오는데 여기로 이제 이 지점으로 한번 찍어 보더라도 대략적으로는 그쵸 75만원과 70만원 사이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 번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거기서 안 잡으면 아마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올라가고 나면은 못 잡고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공통점이 이런 데서 잡아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잡아야 되는 근거는 마이너스 이제 20% 내외 나오면 고점에서 베타값이 작으니까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더 떨어질 거야 기다리다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당연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확률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만큼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을 잡느냐, 못 올라갈 종목 잡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PNS 로보틱스를 매수를 권해드릴 때가 이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는데 그때가 이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인데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올라갔을 때 가입해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가입하자마자 이 종목 얘기 들어가지고 120% 수익 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SPG로 매한가지예요. 제가 SPG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사 놓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제가 말한 위치에선 2배 같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25년 1월에 매수해. 어떤 사람은 사자마자 손실나는 25년 3월에 매수해. 그러면 틀렸다 생각하고 마이너스 20% 손절하고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강남선비가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 이제 SPG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거고, 실적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어디서 샀냐가 핵심입니다. 어디서 하냐가 핵심이에요. 누군가는 사실 이제 사자마자 수익 날 종목, 예를 들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사자마자 수익 날 가능성 있는 종목, 이렇게 이제 지금 CCL 전자재료 관련해서는 파미세, 코오롱인더, 두산 이런 쪽인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돌려서 며칠 전으로 가보면은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결국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게 25만원에서 30만원 가는 라인에 매수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늦는 거예요, 한 박자. 근데 이걸 바라보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패턴을 반복했을 때 수익이 계속 이어져서 큰 수익으로 바뀌는 겁니다. 큰 수익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익이 반복해서 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손실이 나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익이 반복해서 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매일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매일 수익을 내려다가 오히려 크게 수익이 안 납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런 점 참고하셔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결국 쇼티지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산업 슈퍼사이클이 중요하고 그 다음 쇼티지가 중요한데, 지금 대표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해서 올라갔던 이제 가스터빈 관련해서 두산에너비티, 반도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 이제 과거에 일진 멀티리얼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폭등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종목을 여기서 잡은 사람이 운 좋게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눌림목에 사는 사람이 더 수익이 잘 난다. 저는 이걸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아마 이제 12월 10일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고, 지금 이제 결국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브로드컴은 11일이기 때문에 오라컴의 실적 발표, 그런 게 중요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멤버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과거에 IT 버블 때와 2007년 때 이때 상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은 보름 내외로 쉴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스. 자산에 여러분들이 갭 차이가 생길 겁니다. 이번에 잘 노리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이번에 못 노리는 사람은 또다시 허덕 될 거예요. 주변에 보면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은, 또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입을 이끌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정황상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강하다. 저는 이거를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후년 되면은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강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솔직히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 내후년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3,800 이하에서는 강하게, 닷컴과 팡 강세장은 소비 고용으로 배변되는 구경제가 소순환되는 관점이었고, 지금은 사실 이제 AI 버블이라는 거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AI가 최신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집약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최신 자료를 옆에 도서관처럼 놔두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공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사람인 한 명 한 명이
공장을 만들면은 예전엔 불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AI, 그죠? 그렇죠. AI 뭐예요? 산업혁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공통점은 공장입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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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공장이 지금 뭡니까? 1인 공장. 왜? 로봇이 다 하고 AI 소프트웨어가 다 하니까. 그쵸? 근데 지금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최신 자료로 이렇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AI가. 근데 이제 추론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AI가. 그러면 AI가 추론형으로 바뀌면은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뭐 매출채권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다 노이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결국 제 얘기가 맞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노이즈가 강할 때 여기서 3만원 부근에서 매수해 놓으면 5월 이후에는 못 잡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15만원 근처까지 갑니다. 그쵸? 지금 이 종목 여기서 더 오른다고 계속 얘기 나와요. 이번에 하락 나오면 여기서 눌리고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누구가 지금 잡을 수 있을까요? 이수페타시스를? 그죠? 물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급락 나올 때 노리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충분히 눌려있을 때 이런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2월과 2월 사이는 S&P 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주도주를 고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 예를 들어 우리가 22년 대표적으로 22년 12월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는데 21년 12월입니다. 이제 23년 12월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3년 12월에 강세를 보였던 게 LI제네스원이고 24년 2월에 다시 강세인데 이런 종목은 뭡니까? 그쵸? 대세로 이렇게 1, 2년간 방산이 다 강세입니다. 다 한화에로스페이스, 그렇죠? 한화에로스페이스 24년 2월에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23년으로 가볼 거예요. 23년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3년 1월, 24년 2월 보시면은 카카오가 주도주 역할을 했다가 폭삭 망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로 흐름이 넘어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이제 양극재,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22년 7월 28일과 8월 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라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장을 해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그쵸? 23년 2월부터 여기까지 해서 그쵸? 뭐 10배가 된 주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올게요. 24년엔 제가 뭐라고 했죠? 방산이라고 했죠? 25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뭐예요? 25년의 강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산, 두 번째 로봇, 세 번째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한 종목이 그쵸? 이제 10위권이었어요. 참고로 이수페타시스의 사업 분야는 기판 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산, 로봇,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기판 관련주를 제가 찍어볼게요. 자, 방산 이미 LI제네스 24, 여기서 보시면 25년 올라갔죠? 자, 현대로템 볼까요? 현대로템 계속 못 오르다가 25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쵸?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도주를 맞추는 거는 24년 11월에 시작됐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방산인데 하나도 못 오르던 풍산마저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를 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으로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년 1월에 강세였고 이렇게 이제 고평가된 주식도 눌림목 생기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용 로봇의 우리가 주가를 볼까요? 로보티지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25,000원 부근에서 29만원까지 폭등합니다. 그죠? 로보스타, LG그룹 관련 로봇주들. 그죠?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지금 사실상 뭐예요? 개인용 로봇 그리고 이제 개인용 로봇은 결국에 이제 액추에이터하고 감속기가 중요하니까 뭐 이런 쪽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유시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하이젠 RNM이 25년 1월에 강세였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하고
감속기입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25년 1월, 2월 그때 샀으면 돈을 벌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SPG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그러면 운 나쁘게 엄청 큰 손실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1월에 강세였던 종목들을 다 따져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도 진짜 재미없는 종목들 진짜 재미없었는데 그죠? 삼성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치는 있죠. 근데 결국에는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뭡니까? 그쵸? 이게 이제 24년 12월부터 25년 2월 사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5년 12월과 26년 2월 사이에 강세를 보일 종목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는 AI 같아요. 제가 AI 같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말과 달리 이런 종목들 하나도 못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쇼티지가 나오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25년 12월과 26년 2월 사이에 강세를 보인다면은 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계속 오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잘 찾아봐야 되고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아직 신고가를 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도주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12월과 2월 사이인데 만약에 12월과 2월 사이에 어떤 종목들만 그러면 그 종목들만 계속 오를 수 있어요. 올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빠져있고 그런 종목들, 그런 분들 아직도 많이 계세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도 돈 못 벌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돈 못 벌었을 거예요. 벌었어도 남들은 보시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못 벌었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선주도 사실은 24년 12월부터 보면은 자세히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것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25년에 이제 새롭게 신고가를 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이제 상승 스토리가 정해져 있다면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분명한 거는 무시할 수 없고 저는 그런 거를 다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2월과 2월 사이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제가 이스페타시스도 분명히 그 점에서 3만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올해 1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간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멤버십 가입하는 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삼성중고 코롱인더 22만원, 17만원, 한화엔진, HD현대만엔진, 고영까지 130만원, 50만원, 43만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53만원 HD항구초등 LNF 코롱인더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코스피가 3,900을 하회할 때 멤버십에서 분명히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또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00만원, SK스퀘어, 파미셀, HD항구조선해양 총 240만원, 두산, 캠트로닉스, HG현대만엔진, 한화엔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멤버십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HG현대만엔진 매수하신 분 계시고요. 이오테크니스, 심텍 포함해서 80만원, 이오테크니스, PSK홀딩스, LNF 75만원, 36만원, 3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G현대만엔진, 한화엔진 46만원, 86,000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한 달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벌써 4,4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4,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